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ICT 엔지니어 2023년 볼륨 50에 7, 8, 9월 달 나온 내용 중에서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설비 기술 기준 해설과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업무 지침 개정 요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국내 통신 회선 기준 강화에서 개정 기술 기준 내용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국내 통신 회선 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 및 접지설비, 국내 통신 선로 설비 등 통신 공동구에 대한 기술 기준 일부 고시가 2023년 6월 7일 날 시행됐다. 최근 급증하는 대용량 정보통신 설비의 정보통신 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조치이고 과기정통부와 국립전파연구원에 의해 맞추어 방송통신 설비 기술 기준의 해설서를 펴냈다. 재개정 사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일회선 또는이 핵심이죠. 또는 일회선 또는 광섬유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일회선 또는 광섬유 특화였는데 이것을 일회선과 광섬유 특화를 병행 엔드 조건이죠. 그러니까 오화 조건에서 엔드 조건으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도록 의무했다. 광다중화 기능을 갖춘 국선 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 광섬유 케이블을 8코어에서 단일보드 광 케이블을 12코어로 확장했다. 업무용 건축물 해선수 확보 기준에서 세대 단자함이 실단자함으로 용어가 변경되고 준주택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축물로 분류하고 공동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국내 통신 면적 확보 기준 및 국내 통신 회선수 확보 기준을 완화했다. 국내 이동통신 설치 방법 기준도 완화하고 중계기 장치와 설치 장소 및 도시철도 시설의 중계장치 설치 개수 간격을 출력 서비스 성향 등에 따라서 개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주가 실시하는 담화 장치가 인출구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는 경우 회선 종단 장치 없이도 직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내 이동통신 설비 설치 대상 장소에 대해서 건축물은 연면적 1000m 이상이고 국방이나 군시설 제외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조 제2조 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거고요. 위 과목에 해당되지 않은 지하층 건축물에 해당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과 500세대 미만에 건설된 시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설치 장소가 지하나 지상에서 이렇게 구분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방송통신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국내 통신설비에 대한 예외 대상 판단은에서 17조 국내 통신설비 설치 예외 대상은 창고, 공장, 제조시설 등 통신 수요가 예상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판단 주체가 검사인지 또는 건축주인지에서 검사자인지 건축주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건축법 제11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국내 통신 설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야외, 음악당, 축사, 창고 등 통신 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를 제외하고 있다. 통신 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 경사로면이 설치된 건축물의 경우 주 출입구는 1층이지만 뒤쪽 면 일부가 경사로 덮쳐서 지하층으로 건축 허가 받는 경우 층수가 지하층이기 때문에 이동통신 구내 설비가 설치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지하층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 설비를 설치하는 목적은 외부 이동통신 기지국만으로 전파 음영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건축물을 내부에 중계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사진 곳에 건축물을 설치하여 건축 허가상 지하층이지만 한쪽 면은 지상이고 반대쪽은 지하인 경우라도 주변 접하 환경의 변화에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난 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규정으로 이동통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Q&A 쪽으로 정리한 것 같아요. 생략하겠습니다. 예, 군의 단자함에 대한 그림이 되겠네요. 띄는 거 회선 종단 장치 인출구 마감 관련 인출구 마감 처리를 반드시 모듈러 잭으로 해야 하는가?
기술 기준에는 건축물의 통신용 인출구의 모듈러 잭이나 동축 커넥터 또는 광 인출구 등으로 종단하도록 규정한다. MDF와 주변 부속 건축물의 지하 매립 관로 속에 들어가는 전화 간선 케이블이 UTP 케이블에 설계되는 경우 지하 매립 관로 부분을 옥내로 해석하여 UTP 케이블을 시공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옥외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 군의 통신선로 설비 기술 제32조 1항의 제2호의 군의 간선 케이블은 옥외형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옥내라 하면 건축물 내부를 의미하고 본관과 주변 부속 건축물의 지하 매립관로 속에 꼬인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5개에 해당하는 군의 간선으로서 5개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지하 매립을 하지 않는 공동구나 지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외부 환경 영향에 대한 피해 우려가 적기 때문에 옥내형 케이블을 사용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기준은 완화되고 배선 설비에 대한 기준이 개선된다는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수평 배선의 기준도 손질하고 무선 AP 항목 준주택 심사 수수료 개편한다. 과기정 통보는 준주택 오피스텔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배선 설비 인증 기준을 손질하는 것을 목적으로 초고속 건축물 인증 업무 처리 지침을 6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과기정 통보는 국내 통신망 관계 법령 및 하위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를 위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물 건물 인증 업무 처리 지침 중 일부 내용을 정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오피스텔에 대한 인증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는 주거 목적 오피스텔에 대해서 국내 통신실 확보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방송통신설비 기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특등급 및 1등급 댁내 배선에 카탈로그 6 등급을 적용토록 했고 업무시설의 경우 카탈로그 6나 5, 2등에 대한 차등 전국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무선 AP 및 세대 스위치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무선 AP의 89011AX 기준과 세대용 스위치의 텐즈를 정의하도록 했다. 더불어 인증 심사 수수료를 개편해서 준주택 오피스의 경우 해당 수수료를 적용토록 했고 홈네트워크 인증 항목 중 AA 등 급의 IoT 기기 연결 확장성 확보 기준을 개선했고 심사 항목 IoT 기기 연결 확장성 확보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5개 제조사에 대해서 5개 품목을 변경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 업무용 건축물 구내 통신 설비에 대한 기술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쪽으로 해서 이거 합격한 기술사님 건데 잠깐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서술형이기 때문에 6칸 개요 잡았죠. 업무용 건축물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건물과 금융업소, 사무소, 오피스텔 등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의미하고 군의 통신선로의 설비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통신설비로서 군의 배선, 통신설, 접지 설비, 선로 설비를 의미한다. 방송, 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과 접지 설비, 군의 통신 설비, 선로 설비, 통신 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 기준을 준수한다. 업무용 건축물 군의 통신 설비에 대해서 개념도를 집중군의 통신실, 건물에 대한 간선계, 층단자함, 통신실 인출구로에서 동단자함을 기준해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맨홀로 들어와서 국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군의 간선계로 이동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군의 범위는 하나의 건축물, 하나의 부지와 그 부지의 건축물, 한 명이 점유하고 2명 이상의 건축물 또는 그 부지로 해서 정리해줬어요. 업무용 건축물 군의 통신설비 기술 기준에서 통신실, 국선과 국선 단자함 또는 군의 배선과 초고속 통신장비 등은 각종 군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다. 집중군의 통신실에 대한 정의, 요거는 그 6층 이상 연면적 5,000m 제곱 이상, 그래서 여기서는 통신실에 대한 면적을 10.2제곱미터, 6층 미만 또는 5,000m 제곱에 대해서는 500m 제곱 이상인 경우에는 10.2 평방미터 제곱, 500m 미만인 경우에는 5.4 평방미터 제곱에서 층별 면적에서 각각의 그 통신실 면적 사이즈 대비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의 배선, 군의 간선계, 건물 간선계, 수평 배선계 인출구를 구성하고요. 배선은 성형 구조 또는 성형 배선이 가능한 구조고 인출구는 업무구역 10m 제곱당 1회선 이상 또는 광케이블 특화 이상인데 요게 지금 법이 개정된 거죠. 이게 엔드 조건이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엔드 조건으로 바꿔 쓰시면 되겠습니다. 접지 설비, 교환, 전송 설비 및 통신 케이블과 금속 단자함, 지지물 등에 대한 접지가 되는 거고요. 접지 설비에 대한 접지선, 통신 관련 시설은 15m 이하,
일부 105mm 가능한 거고, 기본적으로 15 이하는 2.0mm, 105 이하는 1.0mm 이상, 접지 매설은 75cm 이상 해야 된다. 선로 설비, 군내 사용화 또는 외부의 통신을 위해 군내에 설치되는 케이블, 선로 보호 장치 및 전주고, 이를 수행하는 관로, 통신, 선월, 배관, 배선 등에 대한 단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니 배관 요건은 배관 내경은 선로 외경의 2배 이상이고 20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해서 30 이상을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옥내외 배관 조건에 대해서 신호를 보호할 강도, 내부식성에 대한 금속관으로 해서 케이블 단면적 합계가 배관 면적의 32% 이하가 되고, 한 개 배관이 큰 굴곡 개수는 3개 이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국선 단자함 요건은 관 케이블 또는 300에서 미만의 동 케이블을 수용 시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으로서 300에서 이상의 동 케이블 수용 시에는 주 배선반에 수용해야 된다. 군내 배선 설치 요건, 관로 매설 요건, 이격거리, 예비 전원 등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키를 잡아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진말에서 업무 검증물의 교환 설비, 전송 설비, 방송 공동 설비, 이동 통신 설비, IBS, CCTV 등 다양한 시스템을 설치한다. 기본적으로 군내 배선 시스템, 접지, 선로 설비 등을 통해 시설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기본이 된 설비이다. 사용자 검사, 초고속 정보통신 건축물 인증, 진행 건축물 인증에 이를 사용한 필수적인 검사 항목이고, 한 번 시설된 군내 배선, 접지 설비, 선로 설비 등 재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계 및 시공 감리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 건축물을 포함하는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감리는 ICT 발전을 위해 반드시 정보통신 기술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왁과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3장 반 정도 써야 되는 거고요. 이런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하셔서, 특히 이런 그 그림 같은 거, 이 그림 같은 거는 그 눈에 들어오는 그림으로 여러분의 그림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 유사한 게 제가 동영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참조해서 3페이지나 4페이지 정도로 정리하시고, 나중에 시험 볼 땐 최소한 3.5페이지를 쓸 수 있게, 왜냐면 이게 3.5페이지를 정리한다 해서 이거 다 꼭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리는 최대한 많이 하시고 나중에 잘 쓸 수 있게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